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리만적분 관련된 문제 모두 마무리 짓고 정적분의 활용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문제 남았었죠. 문제 6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x는 인테그랄 0부터 y까지 루트 1 플러스 4t 제곱분의 1 dt라고 할 때 y를 x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이게 이제 y에 대한 어떤 상수배가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이제 k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자, dy dx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그럼 1은 자, 얘를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바로 미분할 수 없으니까 자, y에 대해서 미분하고 루트 1 플러스 4y 제곱분의 1 그리고 그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dy dx가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1 플러스 4y 제곱이 되겠어요. 자, 이걸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겠죠. 자, d2y dx2 이거는 자, y에 대해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y에 대해서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바로 미분할 수 없으니까 y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주면 2 루트 1 플러스 4y 제곱분의 괜찮죠? 8y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y를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근데 dy dx가 루트 1 플러스 4y 제곱이니까 4y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k 값은 4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네요. 좋습니다. 굳이 정리해서 쓰지 않아도 되죠. 좋아요. 자, 예제 7번 보도록 문제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인테그랄 0부터 u까지 ft dt 그리고 du 이렇게 한 것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u x-u du임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좀 기하학적으로 사실 해석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걸 이제 하진 않을 거고 나중에 다중적분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두 함수가 같음을 보이기 위해서 도함수가 같음을 보이고 그 도함수가 같으면 원래 함수끼리는 이제 상수배를 더하는 관계에 있죠. 그래서 어떤 상수를 대입했을 때 같은지 확인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가 같은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변이 일단 x에 관해서 이렇게 적분 구간이 주어졌으니까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 이쪽에 있는 이 좌변을 fx 이건 x에 관한 함수, u에 관한 함수가 아닙니다. 지금 u는 피적분 함수기 때문에 u에 관한 함수는 아니고요. 오른쪽도 x에 관한 함수죠. 그래서 f'x랑 g'x를 각각 구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이걸 미분해주면 우리가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dt 이렇게 나오게 되죠. u 대신에 x 대입한 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미분을 해줄 건데 자 gx는 우리가 그대로 미분할 수 없으니까 우리 끌어내서 하셔야겠죠. x를 끌어내시면 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u du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ufu du죠. 자, 이걸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는 겁니다. 앞에 거 미분해주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u du 뒤에 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xfx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미분해주면 xfx가 되죠. 더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없어지니까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u du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f'x랑 똑같으니까 결론 gx는 fx 플러스 c 관계에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양변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자, g0은 여기다가 0 대입하면 0이죠. 그리고 f0은 마찬가지 x 대신에 0 대입하면 적분 구간이 0부터 0까지니까 0이 나옵니다. 따라서 c 값도 0이 나오니까 우리 gx는 fx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좋아요. 문제 7번도 해결했습니다. 자, 문제 8번은 임용 문제인데 뭐 딱히 어려운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랑 비슷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 a 값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fx랑 상수의 1을 구하시오. 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적분식이 좀 사라질 테니까. 자, 좌변을 미분하기 위해서 식의 형태를 좀 바꿔보면 인테그랄부터 x제곱까지 x제곱 끌어내고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x제곱까지 tft dt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얘를 미분을 해줄게요. 자, 이걸 fx라 하고 fx라면 좀 그렇다. fx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fx라 하면 좀 그러네요. 지금 여기서도
여기랑 좀 겹쳐가지고 조금 어색하네. 라지로 좀 고쳐서 제가 서술을 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라지로 좀 고쳐서 네, 서술을 할게요. 라지 F로 고쳐서 서술을 하시면 문제 없죠? G도 여러분 좀 문자가 싫으시면 라지 G로 고쳐가지고 네,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함수식을 라지 fx라 놓고 미분을 때려보도록 할게요. 자, 라지 f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하시면 2x 인테그랄 1부터 x 제곱까지 ft dt. 자, 뒤에 거 미분해 주시면 자, 이거를 바로 미분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먼저 얘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미분하고 그 안에 있는 x제곱을 미분해준다 이렇게 되는 건데 좀 헷갈리시면 라지 fx제곱 마이너스 라지 fl로 고친 다음에 미분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튼 결론은 2x fx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해주면 마찬가지죠. 이제 그대로 대입한 거 x제곱 fx제곱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함수를 여러분이 gt라 놓으면 이거의 피적분 함수 그러니까 이 gt를 부정적분하면 라지 gt가 나올 거고 여기서 x제곱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는 거죠. 그러니까 라지 g x제곱 빼기 라지 g 1이 되는데 이걸 미분해 주시면 라지 g 미분한 게 스몰 g x제곱이 될 테고 속미분하시면 2x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t 대신에 x제곱 대입한 것에서 2x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fx제곱 곱하기 2x가 나옵니다. 왜 계속 여기를 마이너스로 쓸까요? 플러스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랑 얘는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남는 거는 2x 인테그랄 1부터 x제곱까지 ftdt가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좌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좌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좀 표현을 이렇게 볼게요. 이게 라지 fx라고 하면 라지 f 프라임 x는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얘를 이제 라지 gx라고 했을 때 라지 g 프라임 x도 이제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미분을 해보시면 3x의 5승 더하기 4ax 3승 더하기 2x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 두 식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x가 0이 아닐 때 근데 f가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사실 x 나누는 거에 큰 거부감은 없죠. 자, x를 나눠줄게요. 그러면은 2x를 여러분이 나눠주시게 되면 인테그랄 1부터 x제곱까지 ftdt가 될 테고 자, 이게 2분의 3x의 4승 더하기 2a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자, 마찬가지야.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스몰 fx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고요. 사실 a도 그러면 구할 수 있어야겠죠. 이 식을 통해서. 자, a를 구하는 방법은 x에다가 1 넣는 거. 이게 방법이 되겠네요. x에 1 넣으면 좌변은 0, 우변은 뭐가 돼? 2분의 3 더하기 2a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5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변을 이제 미분을 해주시면 fx 제곱 2x 이게 여기서 이렇게 미분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이걸 치환해도 큰 문제가 없죠. 이제 여기를 뭐 라지 x라고 여러분 치환을 해주시면 얘는 이제 라지 x 제곱 얘는 라지 x일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미분하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f 라지 x는 미분해주시면 3 라지 x 더하기 2a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a가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3x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네,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이제 넘어가서 문제 9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n제곱 x 2의 마이너스 2n x 제곱 dx 자, 이거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이 리미트하고 여러분이 극한을 이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맘대로 바꿀 수 없다는 한 예시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서 한번 값을 계산을 해보죠. 자, 얘를 여러분이 이제 적분을 하면 되잖아요. 적분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부분 적분을 사용을 해야겠죠.
자, x는 미분할 거고 2의 마이너스 2n x제곱은 적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금이 사용하시면 되죠. 얘는 그대로 놔두고 2의 마이너스 2n x제곱 미분을 해주면 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2n분의 1 2의 마이너스 2n x제곱 그죠? 그리고 n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n제곱 써주시면 약분돼가지고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n 2의 마이너스 2n x제곱 이렇게 나오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0대까지 x 미분하시면 n제곱 그 다음에 얘 적분한 게 뭐예요? 마이너스 2n분의 1 뭐 이렇게 가는 거였으니까 플러스 2분의 n 2의 마이너스 2n x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좋아요. 자,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씨가 안 예쁜데. 자, x 대신에 여러분 1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 1이고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n 2의 마이너스 2n 제곱 이렇게 되겠죠. 0 대입하면 0이죠. 좋아요. 자, 이제 뒤에 있는 걸 여러분 또 적분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적분해 주시면 자, 마이너스 2n이 또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2의 마이너스 2n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미분하면 2분의 n 2의 마이너스 2n x제곱이 되잖아요. 좋아요.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n 2의 마이너스 2n 제곱 그죠? 그리고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2의 마이너스 2n 제곱이고요. 자, 0 대입해 주시면 플러스 4분의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지수함수는 훨씬 더 빨리 그 2의 2n 제곱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커지는 수니까 이거는 0으로 가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4분의 1 이렇게 4분의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극한과 적분의 순서를 함부로 바꿔버리게 되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2의 x 2의 마이너스 2n x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얘는 x가 어떤 수든 간에 다 0으로 가요. 지수함수가 워낙 빨리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낙 빨리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얘가 n제곱 x 나누기 2의 2n x제곱인데 n제곱에 비해서 2의 2n x제곱이 훨씬 더 빨리 커지잖아요. 그죠? x가 0 이상 1 이하일 때 0일 때는 그냥 0이고 나머지 점에서도 전부 0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기본적으로 다 0이야. 그래서 0dx 계산을 주면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분과 극한의 순서를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한 예시가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만 적분은 이 정도로 하면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 이제 정적분의 활용 파트로 넘어갑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6장 1절 맞죠? 제 기억으로는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 교재에서는 6장 1절 맞습니다. 6장 1절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부피 구하는 건 여러분이 다 해보셨을 텐데 회전체 부피 구하는 건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를 거라는 생각은 딱히 안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유명해가지고 아마 다 문제집에서 풀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원래 교육과정에서는 없는 내용이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체 도형이 이렇게 x축 위에 이렇게 입체 도형이 있어요. x축 위에 있다기보다는 그냥 x축에 둥둥 떠 있는 거죠. 공간상에서 이렇게 둥둥둥 입체 도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입체 도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자,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x는 a라는 단면으로 잘라요. x는 a라는 이런 단면으로 자릅니다. 왜 이래? 네, x는 a라는 이런 단면으로 잘라요. 그럼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 있겠죠. x는 a라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 이렇게 있겠죠. x, sa 이렇게 있게 될 텐데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여기가 t로 잘랐다 할까? t로 잘랐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제 a부터 b까지 여러분이 다 적분을 해주면 이 단면을 다 적분을 해주면 부피가 나온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이런 기둥들의 부피로 다 근사를 하는 거죠. 이런 기둥들.
그러면 이제 각 어떤 기둥의 부피는 단면적하고 x좌표의 차이를 곱한 거니까, 그죠? 이거를 다 더한 게 그 기둥들의 부피 합이잖아요. 이걸 극한치하면 우리가 이제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회전체의 부피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y는 fx라는 곡선이 이렇게 x축 위에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회전을 이렇게 시켜요. 회전을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체가 생기겠죠. 회전체가 생깁니다. 그럼 이 회전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해요? 단면을 여러분이 x는 t에서 단면을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여러분이 구해내시면 되는 거죠. 그걸 a부터 b까지 다 적분해주면 a부터 b까지 다 적분해주면 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단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회전체니까 원처럼 생겼겠죠. 원판으로 생겼을 텐데 반지름의 길이가 ft니까 결국 단면의 넓이는 파이 ft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를 다 적분해 준 것, 이게 회전체의 부피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괜찮죠? 이게 끝이에요. 뭐 x라 쓰셔도 괜찮고요. vx라 쓰면 안 되지. 이거는 그냥 부피니까 x에 관한 함수가 아니니까 v는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파이 fx 제곱 dx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y는 fx를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예요. 자, 별거 없죠. 예제 1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루트 x랑 x는 0부터 4까지 이렇게 x축 사이의 영역, 이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고 싶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회전이 될 거예요. 이 회전체 부피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죠?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여기에는 단면의 넓이, x는 t로 잘랐을 때 단면의 넓이를 여기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y는 루트 x, 이게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되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이게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다 적분해주면 그럼 우리가 이제 원하는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파이 x 제곱이고 4 대입한 것을 0 대입한 거 빼면 되니까 8파이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8파이다. 자, 유제 1-1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판이라고 하는 이 원판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내부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이하다. 부등식의 영역도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빠진 게 많죠. 자, 우리가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이라는 게 원이라는 거 알죠? 자, 그러면 원의 이제 내부하고 외부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 칠한 부분이 원의 내부고요. 파랑색으로 이렇게 칠한 부분이 원의 외부예요. 원의 내부랑 원의 외부라는 어떤 영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부등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의 경계를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영역 같은 경우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쪽에 있는 이런 점들은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점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이 원점까지 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 내부에 있는 점들을 x, y라고 하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반지름의 길이인 a보다 작은 그런 점들이 원의 내부에 있는 점들이에요. 괜찮죠? 다시 말하면 이 분홍색 영역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이하 a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계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의 내부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원의 외부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제곱보다 큰 걸로 표현되겠죠. 다시 말하면 원점으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더 먼 거예요. 네, 그런 점들이 원의 외부에 있는 거니까 원의 외부에 있는 점들의 집합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제곱보다 큰 점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등호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내부고 오른쪽으로 가면 외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중요해요. 되게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만 더 해볼까? 자, y는 fx라는 이
어떤 곡선이 있어요. ymax랑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을 경계로 해서 이제 영역이 두 개로 갈리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쪽 영역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영역 이렇게 갈리잖아요. 위쪽 영역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자, 이쪽에 있는 이 점을 x, fx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쪽에 있는 이 점을 x, y라고 한다면 이렇게 똑같이 x좌표는 똑같아요, 지금. 이 x좌표는 똑같고 y좌표면 다른 거죠. 그럼 이 위쪽에 있는 이런 점들은 y가 fx보다 크죠. y좌표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분홍색 점들의 집합은 y가 fx보다 큰 그런 점들, 그런 x, y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거꾸로 파랑색 이 y는 fx 아래의 영역에 있는 점들은 y가 fx보다 작은 얘들을 모아놓은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두 가지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부등식을 이용해서 어떤 곡선으로 인해 잘라지는 그런 두 영역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제곱 이하라는 건 여기에 있는 거는 이 원의 내부랑 그리고 원의 경계 이 두 개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이거를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 9죠. 9의 부피를 구하라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3분의 4파이 a 세제곱이다라는 걸 알고는 있겠지만 한번 우리가 회전체 부피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여러분 계산하시면 되겠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파이 곱하기, 자, 여기 있는 y는 fx라는 이 위쪽 부분의 함수식을 알아야겠죠. 함수식을 알아야 되는데, 자, 원은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이라 표현되고, 그러면 이때 y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y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fx의 제곱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걸 적분해 준 게 회전체인 9의 부피가 될 겁니다. 자, 적분해주면 a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이 될 거고, a 대입한 것에서 마이너스 a 대입한 거 빼시면 되겠죠. 사실 이제 이제 우함수니까 2배 한 다음에 0 대입한 거 빼셔도 상관없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a 세제곱에서 3분의 1 a 세제곱 빼주시면 3분의 2 a 세제곱이니까 3분의 4파이 a 세제곱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유제 1-1번 1번도 해봤고, 자, 유제 1-1에 2번 해볼게요. 자, 곡선 y는 루트 x랑 이번에는 직선 y는 1, y는 1이 여기 있죠. 그리고 x는 4, 이걸로 둘러싸인 이 도형을 직선 y는 1을 축으로 해서, 얘를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킬 거예요. 약간 축이 바뀌었네요.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축을 다르게 했을 때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고 싶습니다. 괜찮죠?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공식을 물론 바로 적용할 수 없는 형태죠.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잖아. 자, 이쪽에는 교점부터 찾아볼까요? 자, y가 1이 되도록 하는 x값은 1이죠. 그러니까 1부터 4까지 여러분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단면의 넓이가 들어간다고. x는 t로 잘랐을 때 단면의 넓이가 들어간다고요. 자, 그러면 x는 t로 잘랐을 때 단면의 넓이는 이 반지름의 파이 1이니까, x는 t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 1이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는 그쵸, 이 루트 x라는 이 곡선에서 y는 1을 뺀 루트 x 빼기 1, 이게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x 빼기 1의 제곱 dx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좋아요. 이걸 계산하시면 끝나요. 자,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파이 x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1 dx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자, 적분해 볼게요. 파이 2분의 1 x제곱, 얘는 이제 x의 2분의 1승이잖아. 적분하면 x의 2분의 3승이니까 3분의 2 밖으로 꺼내주시면 3분의 4 x 2분의 3승, 어려운 거 없죠. 플러스 x 4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시면 됩니다. 자, 4 대입해 주시면 16, 1 대입하시면 15니까 2분의 15인가요? 좋아요.
그리고 3분의 4 해주시고 4 대입하시면 8이죠. 8 빼기 1은 7. 좋아요. 그 다음에 4 빼기 1은 3. 좋습니다. 자, 계산만 하시면 끝나는데요. 자, 6분의 3 곱해주시면 45. 6분의 28 곱하기 2는 56 더하기 6분의 18 이렇게 나오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분의 11 더하기 6분의 18 그럼 6분의 7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6분의 7파이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제 1-1번까지 했고요. 자,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바뀌더라도 여러분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상황이. x는 y분의 2랑 x는 y분의 2면은 y는 x분의 2니까 그죠?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반비례 그래프. 유제 1-2를 보고 있습니다. 1-2. 자, 곡선 x는 y분의 2랑 근데 y는 이제 1부터 4까지 변해요. 1부터 4까지. 그러니까 이 곡선이고요. 이 곡선과 y축 사이의 영역이니까 이제 이 영역이 되겠죠. 자, 이 영역을 이번에 y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겠대요.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겠대요. 이랬을 때 이 생기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상황이 물론 다르긴 한데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게 아니니까 아까랑 상황이 다르긴 한데 아이디어는 똑같죠. 결국에는 단면의 넓이를 적분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면 안 됩니다. 좋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를 잘라.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그죠? y는 t 이거를 이제 y는 t를 이용해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원으로 그려지겠죠? 이 원의 넓이를 여러분 적분해 주면 될 거야.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의 합으로 근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단면의 넓이의 y 값의 차이, 그죠? 그래서 y 값의 차이, 그러니까 t 값의 차이라고 쓸까요? t 값의 차이, 그지? t가 이렇게 쭉쭉쭉 1부터 4까지 이렇게 변하는 건데 이때 t 값의 차이 이게 이제 x냐 y냐 이게 좀 헷갈리시면 y에서의 단면 그죠? 그리고 그 y의 차이 이거를 이제 다 더한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원기둥이니까 이걸 다 더해주고 극한 보내주면 우리가 원하는 부피가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사실 다 똑같아요. 자, 해봅시다. 자,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자, y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를 찾으면 끝나죠. 반지름의 길이는 자, 지금 x가 y분의 2니까 x가 단면의 반지름이에요. 그게 이제 y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y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니까. 그래서 파이 곱하기 y분의 2의 제곱 dy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사실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파이 x dy라고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제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파이 y 제곱분의 4 dy가 되겠고 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파이 y분의 4 이렇게 되겠죠. 4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시면 되는데요. 자, 4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파이 1 대입하시면 플러스 4파이가 되니까 정답은 3파이다 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유제 1-2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곡선 x는 y제곱 플러스 1과 직선 x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 그러니까 x는 y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건 여러분 y는 x제곱 플러스 1은 그릴 수 있잖아요. y는 x제곱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x랑 y 자리 바꾼 거니까 역함수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좋아요. 자, x는 3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겠죠. 아니죠. 죄송해요. x는 3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겠죠. 여기가 이제 1이고요. y가 0일 때 x값 1. 맞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3이 되겠죠. 이걸로 둘러싸인 이 도형을 직선 x는 3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킬 겁니다. 얘를 축으로 해서 이 파란색 직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킬 거예요.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 부피를 구하라 이건데 자, 만나는 교점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x가 3일 때 y값 루트 2죠. 루트 2를 여기다가 써줄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 자 x는 y제곱 플러스 1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여기를 y는 t로 잘랐을 때 생기는 그냥 그죠? y로 잘랐을 때 생기는 이 단면의 넓이를 sy라고 하면 이거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파이 sy dy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단면이 원이니까 파이 곱하기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을 하시면 된다.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십니까? 여기가 x는 y제곱 플러스 1이고 여기가 x는 3이잖아요. 그러면 3에서 y제곱 플러스 1을 빼면 x좌표의 차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3 빼기 y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2 마이너스 y제곱이죠. 이거의 제곱을 적분해 주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자,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일단 짝함수니까 우함수니까 2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0부터 루트 2까지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피적분함수 정리해 볼게요. 4 마이너스 4y제곱 플러스 y 4제곱 dy죠. 그러면 이 0 인테그랄 0부터 루트 2 파이 루트 2까지 파이 하신 다음에 4y 마이너스 3분의 4y 세제곱 플러스 5분의 1y의 5제곱 dy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래? 적분을 지금 한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0부터 루트 2까지 얘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루트 2를 여러분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파이 4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자 루트 2 넣어주면 2루트 2니까 8루트 2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루트 2에 5제곱 해주시면은 4루트 2인가요? 그래서 5분의 4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만 하시면 끝나는데요. 2파이 곱하기 4루트에서 3분의 8루트 2 빼면은 3분의 12에서 3분의 8 빼는 거니까 3분의 4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5분의 4루트 2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15분의 8 곱하기 4 하면 15분의 32 거기다 2 곱하면 15분의 64죠. 15분의 64 루트 2파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제 1-2번은 제가 같이 묶은 걸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그 y축을 중심으로 그죠? x는 3 뭐 이런 약간 y축과 평행한 그런 직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시킨 그런 회전체 부피들을 다 얘기를 해봤어요.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좀 계산은 복잡해지겠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유제 1-3번은 조금 다르게 생긴 건데 그래도 뭐 어렵지 않아요. 자, y는 x제곱 플러스 1과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둘러싸인 도형. 자, y는 x제곱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에서 만납니까? 자, x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교점을 찾으시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는 0.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이렇게 만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이 부분이 되겠죠. 파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킨대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뻥 뚫려 있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거를 회전을 시키는 거고 조금 모양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속이 뻥 뚫려 있는 약간 이런 회전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x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놓으면 그 sx를 찾는 거죠. sx를 다 적분해 준 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죠. 다 적분해 준 게 원하는 부피가 될 것이다. 자, 근데 여기 단면을 잘 보시면 자, 결국엔 이 파랑색 이게 너무 잘 안 보이는데요. 결국엔 이 파랑색 부분을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다시 제가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결국 이 파랑색 부분을 회전을 시키는 건데 그럼 회전을 시키게 되면 얘를 여러분이 회전을 시켰다고 치면 그죠? x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고 치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원이
원환이 생기죠. 원환. 그러니까 큰 원하고 작은 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그 두 원 사이에 이런 영역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원환이라거든요. 자,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 x일 때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 빨강색 길이가 될 테니까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x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sx라는 것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파이 큰 거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그죠?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에서 파이 작은 원의 넓이의 제곱 넓이, 그러니까 작은 원에 대해서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얘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y는 fx랑 y는 gx로 둘러싸인 도형을 여러분이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여기를 a, b에서 만난다고 쳤을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파이 fx 제곱 마이너스 gx 제곱 dx가 된다 이거예요. 좋아요. 자,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파이로 끌어내 주시고, 자, 여기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고요. 자, 여기 있는 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파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마이너스 x 4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끌어내 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렇게 남겠네요. 자, 적분을 해줄게요. 마이너스 5분의 1 x 5승 마이너스 3분의 1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되겠죠. 1 대입한 것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한 거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 여러분 대입해 주시면 여기다 1 대입하면 1이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32죠. 마이너스 32니까 빼주시면 33이라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3이 나오네요. 괜찮죠? 자,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1이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빼주시면 9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1 대입하시면 1이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9가 나오고 1 대입하면 1이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니까 빼주시면 3. 그래서 8, 3에 2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자, 마이너스 12 플러스 24니까 플러스 12고 여기까지 계산하면 플러스 12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33 플러스 5분의 60이니까 5분의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약간 지금 계산이 어디선가 잘못된 것 같아. 조금만 다시 볼게요. 이런 계산이 제가 좀 약해가지고 여기까지 맞나요? 8-6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에 이것도 틀린 거 없어요. 대입하는 거에서 잘못된다 본데. 자, 1 2에 5제곱하면 30이니까 33 맞죠? 좋아요.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3 맞고 1 빼기 4 마이너스 3이니까 아니 플러스 9네요. 네, 플러스 9네요. 여기서 잘못됐네. 좋아요. 자, 그래서 6 더하기 24니까 30이죠. 그래서 5분의 150에서 5분의 33을 빼는 거니까 5분의 117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문제 해결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유제 1-3의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 제곱하고 y는 x 제곱하고 y는 2x로 둘러싸인 도형, 이 도형을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회전을 시킬 거예요. 그랬을 때 회전체 부피를 구하여라 이렇게 될 텐데, 자, y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면 이 도형을 회전을 시키는 것도 맞고 이 도형을 회전시키는 것도 맞죠. 그래서 약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누가 더
이제 큰지를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얘를 이제 잘라서 봅시다. 우리가 y축을 중심으로 지금 회전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 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자를 거냐면 이렇게 자를 거 아니야.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을 우리가 회전시키는 걸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교점과 이 교점에 이제 y좌표를 찾을 필요가 있겠죠. 자, x제곱은 2x니까 x는 0 또는 x는 2잖아요. 자, x는 잠시만, y는 2x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죠. 뭔가 이상. 다시. 이게 y는 x제곱이고 y는 2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x는 0, x는 2에서 만나는 거죠. 자, 2도형을 여러분 회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괜찮죠? 이거는 뭐 딱히 어려움 없네요. 자, x가 2일 때 y값 4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잘랐을 때 생기는 이 부분을 우리가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면, 그러니까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원환이 있겠죠. 그 원환의 넓이를 다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자,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파이 해주시고, 자,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큰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y는 x제곱이니까 x는 루트 y잖아. 그지? 그래서 이 큰 원의 반지름인 이 분홍색 부분의 길이는 루트 y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거의 제곱은 y가 되겠죠. 자, 다음 이 빨강색은 잘 안 보이나요? 이 초록색 부분인 작은 원의 반지름은 y는 2x이기 때문에 x는 2분의 y죠. 그래서 2분의 y가 작은 원의 반지름에 해당이 되고요. 그거를 제곱해 준 걸 이제 빼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부피를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적분을 해주시면 2분의 1 y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y제곱이니까 적분을 하면 12분의 y 세제곱이 되겠죠. 4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돼요. 자, 4의 제곱은 16이니까 8, 그 다음에 4의 세제곱은 64니까 64 나누기 12, 그러면은 4로 약분해주면 3분의 16이니까 3분의 24에 3분의 16이면 3분의 8이죠. 3분의 8파이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네요. 자, 유제 1-3의 2번까지 해결했고요. 자, 유제 1-3의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이하, 이렇게 생긴 이 원판을 직선 x는 b를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판을 x는 b, 여기서 이제 a가 우리가 b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랑 b랑 이런 가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a랑 b랑 이런 관계 있을 때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예요. 자, 이걸 회전시켜. x는 b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시킨 이 회전체의 부피를, 회전체가 있죠. 이게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지금 도넛 모양으로 생기겠죠. 이게 가운데가 뚫려 있는 이런 도넛 모양이 그려지게 됩니다. 괜찮아요? 이런 도넛 모양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도넛의 부피를 구하는, 이 도넛을 우리가 토러스라고 불러요. 이 토러스의 부피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얘를 이렇게 자르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자르는 게 편할까요? 그죠? x축과 평행하게 자르는 게 편하겠죠.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만약에 이제 y축과 평행하게 잘라버리면 우리가 경우를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잖아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지만 어떤 때는 막 구멍 뚫려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하게 자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x축과 평행하게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 어떻게 생길지를 우리가 발견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힘드니까 입체로 보면 항상 힘들기 때문에 입체로 보기 전에 평면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평면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를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y를 기준으로 해서 자를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는 이 부분을 이걸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이 부분을 x는 b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킨 거니까 원환이 생기겠죠. 원환. 그죠? 원환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자, 이쪽에 있는 건 이제 a가 되겠고 이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에 파이 곱한 거. 이걸 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큰 원의 반지름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 원이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이니까 우리가 x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이쪽 이 길이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죠. 이 파란색 이 빨강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이제 루트 a제곱 마이너스 y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은 이 길이 b에서 빨강색 부분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b 플러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쪽에는요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작은 원이 뭔데요? 큰 원이 이거고,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 분홍색이고,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 그러니까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b 빼기 루트 a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줘서 계산을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정리만 예쁘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파이 끌어내 보시고, 자, 제곱을 할게요. 그럼 b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리고 2b 루트 a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빼는 거예요. b제곱 빼기 a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죠? 그리고 플러스 2b 루트 a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걸 적분하시면 토러스의 부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없어지고 남는 것만 체크를 해보시면 파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4b 루트 a제곱 마이너스 y제곱 dy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우함수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얘를 피적분 구간을 0부터 a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2배를 해서. 자, 4b도 끌어내 보시면 8파이 b의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y제곱 dy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좀 힘들긴 한데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얘를 이제 적분해 주는 거예요. 이거 적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여러분이 많이 하셨던 방법은 a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8파이 b 인테그랄 0부터, 자, 얘가 a가 되도록 하는 세타 값은 파이 나누기 2죠. 그리고 이제 y 대신에 a 사인 세타를 넣어주시면 얘는 이제 a제곱 코사인 세타니까 a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사실 풀만데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이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a가 뭐라고 해, 양수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세타는 양수니까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y는 a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제곱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8파이b 한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8파이b a 제곱 한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건데,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적분을 해주면 좀 힘드네요. 자, 2분의 세타 플러스 2분의 1 사인 2세타가 되죠. 자, 여기에서 2분의 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니까, 자, 2분의 파이를 대입해 주시면 4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0 대입하면 0이고, 그래서 2파이 ba 제곱 곱하기 파이가 나옵니다. 맞죠? 다시, 그러니까 얘가 이거니까, 그래서 이제 2파이 제곱 a 제곱 b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조금 힘들긴 한데 좀 잘 정리를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수업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할게요. 정적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회전체 부피를 구하는 것까지 모두 해봤었고, 이제 우리가 shell method라는 걸 이제 해야 됩니다. 회전체 부피를 좀 다르게 구하는 방법이야. 우리는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원기둥으로 여러분 근사를 해가지고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원기둥
아니라 어떤 원환 기둥, 그걸로 근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 우리가 근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수식이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걸 쉘 메서드를 사용하기 더 좋은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뭔지 한번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 예제 2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